역사상 가장 완벽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훈련된 군인이 있었고, 최신 무기가 있었고, 명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졌습니다. 상대는 총도 없었습니다. 전략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손도 없었습니다. 날개만 있었죠. 날지도 못하는 날개. 1932년 호주 정부는 공식적으로 군대를 파병합니다. 루이스 기관총 2정, 탄약 1만 발,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살아남은 정규군.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새를 쫓아내는 것. 기관총으로 새를 접는 게 뭐가 어렵겠어? 물론입니다. 어렵지 않죠. 탄환이 빗나가고 기관총이 고장나고 트럭이 박살나기 전까지는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전쟁사입니다. 진짜 전쟁입니다. 정부가 인정하고 군대가 출동하고 신문이 보도한 전쟁. 다만 적군이 MU였을 뿐.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설마 졌겠어? 네, 졌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이건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이 황당한 패배 뒤에는 대공황과 가뭄과 전쟁 트라우마를 짊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간의 오만함의 청구서를 들이민 2만 마리의 새 이야기도 있고요. 자, 시작합니다.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웃기고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전쟁. 1932년 호주 MU 전쟁입니다. 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적의 이름을 먼저 말합니다. 나폴레옹 전쟁이면 나폴레옹, 태평양 전쟁이면 일본 제국. 그렇다면 이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MU. 타조처럼 생겼고 타조보다 작고 날지 못하며 호주 대륙 곳곳에 사는 새입니다. 최대 키 1.9m, 최대 시속 50km, 그리고 번식력은 말 그대로 제어 불가 수준입니다. 머리는 작지만 다리는 길고 눈은 멍청해 보이지만 본능은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이 새가 1932년 호주 역사에 공식적으로 등장합니다. 전쟁의 적으로서. 이야기는 1차 세계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이 끝난 뒤 호주 정부는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수만 명의 퇴역 군인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땅이었습니다. 서호주의 황량한 땅, 캠피언 지구. 정부는 약속합니다. 여기서 밀을 키우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게요. 퇴역 군인들은 총 대신 괭이를 들었습니다. 참호 대신 밭을 팠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번엔 농부가 되어 땅과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그럭저럭 됐습니다. 자랐고 가족이 생겼고 작은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서호주의 들판에 아직 아무도 모르는 2만 마리가 이동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대체 왜 농장으로 향한 걸까요? 1929년 세계가 무너집니다. 뉴욕 증시 대폭락, 대공황의 시작입니다. 그 여파는 서호주의 작은 밀밭까지 도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밀가격이 반토막 납니다. 정부 보조금은 흐지부지 됩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아 땅을 일군 사람들이 이번엔 경제라는 적 앞에 무릎을 꿇을 처지가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뭄까지 겹쳤습니다. 하늘도 시장도 둘 다 농부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MU가 옵니다. 매년 번식기가 끝나면 MU 떼는 먹이를 찾아 내륙에서 해안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원래는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밀밭, 무릉덩이, 먹이 천국, 2만 마리가 움직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소리도 없이,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농부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지평선이 움직이는 걸 봤을 때, 그게 새떼라는 걸 알았을 때, 이미 선두가 울타리를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MU는 울타리를 넘지 않습니다. 그냥 뚫습니다.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걷고 무거운 몸으로 철조망을 밀어버립니다. 한 마리가 지나간 자리를 100마리가 따라갑니다. 밀밭은 하루 만에 초토화됩니다. 농부들은 소총을 들었습니다. 쐈습니다. MU는 맞고도 달아났습니다.
이건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퇴역 군인들이 한낱 새에게 손을 든 순간 그들이 선택한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소총 한 방으로 쓰러지는 에뮤는 없었습니다. 두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방을 맞고 비틀거리다가도 에뮤는 달렸습니다. 시속 50km로. 후에 조류학자들이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에뮤는 폐가 두 개의 독립적인 구조로 나뉘어 있어 한쪽이 손상돼도 달릴 수 있다고. 말하자면 타고난 전투 체력입니다. 농부들은 당황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참호전을 버텨낸 사람들이 새 한 마리 못 잡고 탄약만 축내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러니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상황도 드뭅니다. 며칠이 지나도 에뮤 떼는 줄지 않았습니다. 밀밭은 계속 사라졌습니다. 농부들의 탄약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그들은 편지를 씁니다. 처음엔 지방 관공서에, 그 다음엔 주 정부에, 그리고 마지막엔 연방 정부 국방부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문장입니다. 국방부 장관 조지 피어스는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대민 지원 겸 실전 훈련. 어차피 기관총 사격 훈련도 해야 하는데 살아있는 표적으로 연습하면 일석이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메러디스 소령이 지휘를 맡습니다. 루이스 기관총 2정, 탄약 1만 발, 정예병사 다수. 출발 전날 밤 분위기는 가벼웠을 겁니다. 새잖아요. 그냥 새. 기관총으로 새를 잡는 건 망치로 파리를 잡는 것보다야 쉬운 일 아니겠어요? 메러디스 소령도 자신 있었습니다. 언론도 기대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동행 취재를 신청했습니다. 기관총 부대, MU 소탕 작전. 제법 그럴듯한 기사 제목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호주군이 서호주 캠피언 지구에 도착한 건 1932년 11월 초. 농부들은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인다고. 군인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MU 떼가 있었습니다. 먹고, 걷고,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총 한 자루 없이, 전술도 없이, 그냥 새처럼 있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더 쉽겠는데? 이 말이 나온 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전 개시, D-Day. 자신만만하게 방아쇠를 당긴 순간 MU들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입니다. 11월 2일 드디어 작전이 시작됩니다. 탐색전으로 50마리 규모의 MU 무리를 발견합니다. 사거리 안으로 유인합니다. 완벽한 포지션. 메러디스 소령의 손이 올라갑니다. 신호. 기관총이 불을 뿜습니다. MU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동시에, 마치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 단 몇 초 만에 50마리짜리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한두 마리짜리 표적들만 시속 50km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마친 건 12마리였습니다. 메러디스 소령은 재정비합니다. 다음 날은 더 큰 무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로 큰 무리가 왔습니다. 수백 마리가 농장 앞에 모였습니다. 기관총을 설치합니다. 탄띠를 걸칩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아쇠를 당깁니다. 처음 몇 발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MU들이 또 흩어집니다. 근데 이번엔 흩어지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더 빠르게, 더 넓게, 더 영리하게. 탄약 2,500발을 소모했습니다. 잡은 건 고작 50여 마리. 1만 발 중 2,500발을 써서 50마리. 나머지 9,950발로 19,950마리를 더 잡으면 됩니다. 수학은 간단합니다. 현실은 달랐지만요. 더 심각한 건 기관총 자체였습니다. 모래먼지 때문에 총신이 자꾸 막혔습니다. 서호주의 건조한 바람은 무기보다 MU 편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하지만 MU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메로디스 소령은 머리를 씁니다. 고정진지에서 기다리면 안 된다. 직접 쫓아가자. 트럭에 기관총을 싣습니다. 움직이는 포대, 기동 파격대.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행은 달랐습니다. 서호주의 땅은 평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철이 많습니다. 트럭이 울퉁불퉁한 땅을 달리는 동안 기관총은 춤을 춥니다. 조준이 불가능합니다. 반동은 사수를 트럭 바깥으로 내던질 것 같습니다. 명중률 사실상 제로. 그리고 이날
에뮤 한 마리가 역사에 이름을 남깁니다. 추격전 도중 에뮤 한 마리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트럭을 향해 정면 돌진한 겁니다. 충돌. 에뮤는 죽었습니다. 트럭 엔진도 망가졌습니다.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 자리에 병사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는 상상이 갑니다. 더 이상한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병사들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에뮤 무리 안에 지휘하는 개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의 가장자리에서 망을 보다가 위험 신호가 오면 소리를 내고 무리가 흩어지는 방향을 유도하는 에뮤. 메로디스 소령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뮤들은 게릴라 전술을 구사했다. 소규모로 분산되고 지형을 활용하며 절대 한 곳에 머물지 않았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그가 실제로 보고서에 남긴 기록입니다. 탄약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에뮤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입니다. 계속 싸울 것인가? 아니면 11월 9일 작전 개시 9일째 탄약 잔량을 확인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에뮤 잔량을 확인합니다.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호주 군대가 공식적으로 사살한 에뮤 수는 논쟁이 있습니다. 군 측은 986마리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과 탄약 소비량을 비교하면 실제 수는 훨씬 적었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어느 쪽이든 2만 마리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작전은 언론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취재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들의 논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나섭니다. 군대가 새를 학살하고 있다. 여론이 돌아섭니다. 처음엔 웃음거리였던 이 작전이 이제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조지 피어스 국방부 장관은 결정을 내립니다. 철수. 기관총부대는 짐을 쌉니다. 농부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에뮤들은 계속 밀밭을 걷습니다. 나중에 한 의원이 의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유일하게 훈장을 받아야 할 건 에뮤들이다. 피어스 장관의 별명도 생겼습니다. 에뮤 전쟁의 아버지. 그가 원한 별명은 아니었겠지만. 호주 군대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동물과의 전쟁에서 공식적으로 패배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인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떠났다고 해서 에뮤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다음 해에 또 군대를 보냅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 다음 해에도 역시 실패합니다. 결국 방법을 바꿉니다. 현상금제도. 에뮤 한 마리를 잡아오면 돈을 줍니다. 이번엔 군인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효과는 있었습니다.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 호주 전역에서 약 18만 마리의 에뮤가 사냥됩니다.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향이 바뀝니다. 이번엔 반대로 에뮤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999년 에뮤는 호주 야생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현재 야생 에뮤 개체수는 약 70만 마리. 호주 국장에는 캥거루와 함께 에뮤가 그려져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못하는 동물이라는 상징으로 1932년 기관총에도 쓰러지지 않은 그 새가 지금은 나라의 문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자연은 무기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아니면 2만 마리짜리 문제는 기관총보다 더 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도 아니면 그냥 에뮤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 세 가지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전쟁을 지시한 조지 피어스 장관은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도. 아마 그게 이 전쟁의 진짜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패배. 하지만 절대 잊혀지지 않는 전쟁. 1932년 에뮤 전쟁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